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 함께 다뤄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세계 이목이 몰려있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7일에 열리게 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중국이 북한의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정상회담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상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그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가 했었던 정책과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이 하는 정책들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 되기 전, 그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그 책을 보게 된다면, 비즈니스에서는 윈윈 전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은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희열을 느낀다라고 이제 책에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비즈니스 그 마인드로 흔히 말하는 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유엔 주재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도 25년 동안 그 중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28일 날 유엔에서 이제 그 북한과 그 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를 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그 중국의 반응은 지금 현재 보면 2015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와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4,500억 달러라는 그 엄청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수십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450억 딱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인프라 투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재정 적자라는 부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정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작은 정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아마 중국 정부가 투자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시진핑 정부는 올해가 1기 마지막이고요. 내년부터는 2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미중 정상회담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이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는 물론이고요. 국제 질서가 조금 더 바뀔 판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떠한 내용들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역 문제 그리고 환율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사드 문제는 그 당사자 간에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이 만났을 때도 사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미국의 그 틸러슨 장관이나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와서는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애교가의 분물률이 있는데요. 서로 그 제3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 문제는 이번에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보면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과의 만남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대한 무역 적자와 일자리 손실이 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 트위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무역 문제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무역 문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관세 부분하고 상계 관세 부분에 대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지금부터 보이고 있고요. 이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를 달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국경 조정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이제 대북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금융활동 및 자금원 확보에 대한 그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베트남 그리고 그 쿠바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인사 11명 정도를 그 신규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 중국에 파견된 인원이 5명이다. 굉장히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북한을 압박해서 중국과의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아마도 그 북한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그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재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엔 주재 헤일리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국무장관들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에서는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얻어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내주지 않겠냐라고 봐서 그 좀 전방위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경제적인 부분을 이득을 얻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그 사드 관련주라고 해서 사드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내 그 투자가 아마도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강달러 정책을 고수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저 정책을 쓰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랑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정부도 이런 그 경제적인 전략적인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시진핑 그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 선물 보따리나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미국 내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부분이 중국으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미국 주식이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조정을 그 최근에 한 달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부터는 미국 내 투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다시 상승세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3주 정도 그 조정 구간이 있는데요.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런 그 흔히 말하는 무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문제 그리고 한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가만히 된다면 아마 재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슈 분석 Y시간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